네, 안녕하세요.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입니다.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가 공복에 속 쓰리기도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속이 쓰리기도 하고 또 새벽에 속이 쓰려서 자다가 깨시기도 하고요. 또 이런 증상들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속이 쓰렸다 하면 대부분 우리가 위산 과다다 라고 해서 위산이 좀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위산은요, 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상적으로 볼 때 이 속쓰림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위산은 소화에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위에서 벽세포라는 곳에서 이 위산을 생산을 해내는데요. 위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박테리아나 이런 기생충도 살균해서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이나 담낭을 자극해서 소화 효소도 더 분비시키고 담즙도 분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내 세균, 소장이나 대장에 살고 있는 이런 균들은요, 산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있어야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적절하게 잘 나와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산은 강한 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산이 나왔을 때 위벽이 잘 보호가 되려면 우리가 위벽에 점막이 잘 형성이 돼야 돼요. 네. 그렇다면 속쓰림은 어떨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위산이 정말로 너무 과잉되게 분비가 돼서 우리가 위벽의 점막이랑이 다 정상적인데도 너무 과잉하게 자극이 되면 위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위산 분비 자체는 정상 범위로 우리가 분비가 된 건데 위벽이 약해서, 네, 위벽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주는 점막의 층이 약해서 속쓰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히려 위산 저하. 네, 우리가 위산이 적정량보다 오히려 더 적게 분비가 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오래 위에 머무르다 보니까 속쓰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정말로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안 좋은 위산 과다. 네, 이런 경우는 속쓰림으로 오래 고생하지 않으셔도 사람마다 가끔씩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다든지,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이라든지, 이럴 때 너무 강한 자극이 와서 일시적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우리가 위를 자극하면 속쓰림이 올 수가 있죠. 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위산 과다로 속쓰리신 분들은요, 평소에 사실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성향들이 있으세요. 대부분은 소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복에 속쓰림이 좀 두드러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제산제를 먹으면 속쓰림이 완화되고 그리고 소화 불량도 특별히 호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과식과 야식, 그리고 지나친 자극적인 음식은 반드시 꼭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우리가 횡격막 호흡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보통 좀 급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열도 많고. 그래서 좀 호흡법을 통해서 좀 더 안정을 시키는 게 좋고요. 또 호흡법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좀 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산 분비량은 좀 정상적인데 오히려 위가 약해서, 위벽이 약해서 속쓰림이 동반되는 경우들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위산 과다로만 진단을 받아서 좀 오랫동안 제산제나 우리가 위산 억제제들을 드시게 되면 완전히 이제 위산 과다인 분들은 사실 그런 약이 잘 듣고 또 속쓰림이 완화되고 소화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비해서 이런 분들은 속쓰림은 좀 완화되는데 오히려 소화불량이 좀 심해진다거나 복통 설사가 더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산 분비는 좀 정상적인데
위벽이 약해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맞는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속이 쓰리다고 제산제만 드시지 마시고, 혹시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조금 먹었더니 좀 소화가 더 안 되고 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복통 설사가 좀 유발된다거나 복부에 가스가 찬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면밀히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위산 저하입니다.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도요,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트림이 잘 난다거나, 내지는 복부에 좀 가스가 잘 타고 또 변이 시원하지 않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보통 20, 30대에는 좀 위산 과다증이 많다면, 연세 드셔서 생긴 속쓰림은요, 위산 저하가 사실 거의 대부분일 정도예요. 그런데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산제나 우리가 위산 억제제만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위산 저하인 경우에는요, 꼭 하셔야 되는 게요, 위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속쓰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위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위산이 좀 더 잘 분비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위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속쓰림 하면 위산 과다로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산 과다와 그 다음에 위산 분비는 오히려 적정한데 위벽이 약해서 생기는 거나 오히려 위산 저하가 이 속쓰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속쓰림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